지피식물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피식물은 어떤 식물 같아요? 지피식물이라고 혹시 알아? 지면을 낮게 덮으면서요. 자라는 키가 작은 식물이요. 어떻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알고 있죠? 항상 이렇게 보면은 모든 글자를 다 알고 있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천재. 그러니까. 그래서 지피식물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낮게 자라는 식물을 지피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피식물의 분류, 여기서 한국잔디, 서양잔디, 소관목, 초본류, 덩굴성 식물,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한국잔디, 서양잔디의 구분, 이거는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지금도 미리 한번 알아두세요. 한국잔디에 뭐가 있고 서양잔디에 뭐가 있고 이 구분에 대해서 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소관목, 초본, 덩굴성 식물 중에서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맹문동, 여기 별표 치세요. 맹문동 별표 치고, 그다음에 덩굴성 식물에서도 송악, 그 다음에 인동덩굴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거 더 알아두고 한 번씩 꼭 읽어봐야 되는데, 맹문동, 송악, 인동덩굴은 꼭 한번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맹문동에다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맹문동 두 개를 한번 적어볼까요? 두 개. 여름에는 연보라꽃과 초록잎, 가을에는 검은 열매를 감상하기 위한 지피식물이라고 적어두세요. 여름에는 연보라꽃과 초록잎. 맹문동 저거? 겨울에는 검은 열매. 이걸 감상하기 위한 식물이 맹문동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적을래요? 겨울철 지상부의 잎이 말라 죽지 않는 식물. 식물이 맹문동이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잘 적어고 외워두세요. 왜냐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항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꼭 알아야 돼요.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송악에서도 한번 적어볼까요? 송악은 덩굴성 식물 중에서도 목본류라고 적어줄래요? 목본류. 본류. 목본류. 이렇게 다양한 지피식물의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피식물의 효과, 또 이렇게 미적인 효과도 있고, 운동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진땅 방지, 강으로 인한 진땅 방지, 토양 유실 방지, 흙먼지 동결 방지, 이렇게 다양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지피식물의 조건 있어요. 조건. 이것도 한번 잘 알아두세요. 조건. 그래서 지피식물에서 가장 알아야 될 거는 맹문동이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덩굴성 식물, 특히 이 중에서도 송악, 인동덩굴 등이 있었고, 효과랑 조건 등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초화류 보도록 할게요. 초화류는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초화류 이번 학기 때 학교에서 되게 많이 배웠었죠. 초화류를 1년 동안 많이 봤을 텐데, 학교에서 배웠던 초화류는 어떤 거 배웠었어? 펜지, 페투니아, 맨드라미, 메리골드, 금자나, 그렇게 다양한 초화류 배웠었는데, 또 우리 기능사에도 또 초화류가 나오겠어요. 1년 동안 많이 배웠던 거. 근데 여기서의 초화류 정말로 종류가 너무 많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일단 기능사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일단 불러줄게요. 체크해 두세요. 초화류에서 펜지, 아까 혜림이가 말했던 펜지, 여기 별표 치세요. 펜지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별표. 한해살이 초화류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지금 하는 거 한해살이 초화류에서 펜지 별표 치고, 그 다음에 금잔화 또 한 번 나왔어요. 금잔화. 그 다음에 페랭이꽃. 이렇게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그 다음에 메리골드, 백일홍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한해살이 초화류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있지만 우리 방금 밑줄 친 이것들 먼저 외우세요. 이거 먼저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먼저 외우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보도록 하고 다음에 여러 사리해 초하류, 여러 해살이 초하류 보도록 할게요. 다년생 초하류. 자, 여러 해살이에서는 여기 국화 밑줄 치세요. 국화. 그 다음에 데이지, 샤스타 데이지 이렇게 두 개 먼저 외우고 꼭 넘어가세요. 여러 해살이는 국화랑 데이지 등이 있고 나머지들도 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개 먼저 외워두세요. 시험에 먼저 나왔던 거니까. 다음에 알뿌리 초하류, 국은 초하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별표 칠 게 많은데 알뿌리 초하류에서는 갑자기 형광펜이 나왔네. 여기서는 달리아, 칸나 이렇게 두 개 별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튤립, 수선화 여기도 별표 칩시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뿌리 초하류에서는 특히 4개 먼저 외우고 넘어가세요. 알리아, 달리아, 칸나, 튤립, 수선화 이렇게. 그래서 달리아라고 나오기도 했고 뭐 다알리아 똑같은 거예요. 달리아, 그 다음에 칸나, 튤립, 수선화 이 4개 먼저 외우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많은 초하류들 중에 지금 밑줄 친 거랑 별표 친 거 먼저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시험 문제는 여기 핵심 예제 볼까요? 핵심 예제처럼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중 알뿌리로 짝지어진 초하류는 해가지고 고르라고 나왔어요. 그럼 알뿌리 우리가 방금 본 거 중에서 어떤 게 알뿌리였어요? 4번 다알리아랑 수선화 그쵸? 여기 다알리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선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알뿌리 그 다음에 다음 중 여러 해살이 그다음에 다음 중 한 해살이를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식물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초하류 중에서 또 옆에다가 한번 우리 적어두자. 우리 오답 노트 한번 적어두자. 오답 노트.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선생님이 알려볼게요. 오답 노트 중에 초하류는 키가 커야 한다. 키가 커야 한다. 그 다음에 뭐 키가 커야 한다. 뭐 큰 꽃이 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둘 다. 초하류가 키가 커야 된다. 뭐 큰 꽃이 펴야 된다. 키가 큰 거랑 관련된 게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키 큰 거는 초하류가 아니기 때문에 키 큰 게 초하류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초하류에서 또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초하류 식재 방법. 초하류 식재 방법의 3가지를 선생님이 불러줄 거예요. 3가지. 첫 번째 어떻게 적냐면 식재하는 줄이 바뀔 때마다 어긋나게 심는다 라고. 바뀔 때마다 어긋나게 심는다. 식재하는 줄이 바뀔 때마다 어긋나게 심는다. 그럼 두 번째, 큰 면적의 화단은 중앙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심는다 라고 알아두세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심을 때 이게 화단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심으면서 점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초하류 식재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심기 한나절 전에
관수해준다. 진짜 바깥에 써지지 않아요? 응? 검은 색깔 써지지 않아요? 그러네. 몰랐어. 왜냐면 이 네모칸이 딱 응. 거기까지 쳐져 있어서. 아, 그러네. 또 아직 선생님 마스터를 한 줄 알았는데 마스터를 못했네. 근데 그 다음에 화단의 종류. 방금 이제 화단의 선 중앙에서 바깥쪽을 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그 화단의 종류가 나왔는데 엄청 많죠.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외워야 할 것, 특히 외워야 될 거는 경제화단, 별표, 침상화단, 이렇게 두 개가 시험 나왔었어요. 두 개. 나머지도 일단 화단의 종류라고 해서 일단 적어놓긴 했는데, 특히 경제화단과 침상화단 이 두 개는 나왔기 때문에 꼭 적어두세요. 경제화단에서는 꼭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꼭 나왔던 거. 앞쪽은 키 작은 식물, 뒤쪽은 키 큰 식물을 배치해서 입체적으로 구성한 거다라고 하는 게 경제화단. 그래서 앞쪽에 키 순서대로 앞쪽은 키 작은 거, 뒤쪽은 키 큰 거를 배치한 게 경제화단. 그 다음에 침상화단은 지면보다 1m 정도 낮게 해서 땅가르마를 하고 초각지체가 하늘을 내려다 보이도록 한 게 침상화단. 그래서 경제화단과 침상화단은 꼭 알아두고 가세요. 경제화단과 침상화단. 다음은 조경식물의 규격 보도록 할게요. 조경식물의 규격.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 건데, 특히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이 기호들 있잖아요. 기호. 수고는 H, 지하고 BH, 뭐 소환폭 W 이런 거 기호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 꼭 알아둬야 돼. 미터, 그 다음에 수간폭 미터, 수공직경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그런 직경 센티미터, R 이렇게. 이 단위랑 기호를 꼭 알아둬야 돼요. 피어 문제에서 같이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핵심 예제 13-1번처럼 흉고직경을 표시하는 기호는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흉고직경은 B이기 때문에 B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알아둬야 되는데, 먼저 수고는 여기 보면 나무의 그 상단부, 뿌리 그 윗부분부터의 그 높이, 여기를 수고라고 하고, H예요. H, 높이라는 뜻을 가진, height라는 뜻을 가진 H. 그리고 높이가 되게 높기 때문에, 물론 뭐 관목은 낮지만 교목은 높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수간폭, 고등학교 수간폭은 뭐 수간 투영면 양단의 직선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전체에서 잎이 여기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까지 부분, 끝나는 부분까지의 그 길이를 생각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흉고직경은 가슴 높이 지름, 특히 이제 1.2m인데 땅에서부터 1.2m 정도의 높이를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는 이제 브레스트, 가슴 높이, 가슴을 약자로 해가지고 B라고 나온 건데, 그래서 가슴 높이 지름 B를 쓰는 거예요. 흉고직경 가슴 높이라서 B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원에서 근이 뿌리 근자거든요. 뿌리근. 그래서 뿌리라서 R, 루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직경. 지표면 땅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이쪽에 그 줄기의 지름을 측정한 게 근원직경이에요. 직경.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호랑 단위들을 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우리 기초식재공사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 뿌리분의 종류에서 굴치, 뿌리분, 뭐 뿌리감기, 굴치법 등이 있어요. 그래서 수목을 인식하려고 꺼내는 작업, 캐내는 작업을 굴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뿌리분, 여기를 흙과 합해진 뿌리 덩어리를 뿌리분이라고 해요. 특히 굴치와 뿌리분이라는 그 단어는 뭐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이 뒤에 가면 갈수록 이 단어가, 이 용어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별표 2개.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근원직경의 4배에서 6배로 하는데, 보통 4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이다 라고 알아보면 돼요.
6배까지도 갈 수 있고,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뿌리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그런 직경의 4배이다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뿌리분의 종류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접시분, 보통분, 조개분.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을 그래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에 보면은 이 그림이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이 D. 이게 이제 근원직경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우리 근원직경의 몇 배라고 했지? 뿌리분의 크기가? 4배. 4배. 그래서 뭐냐면 접시분. 이게 뿌리분의 크기 여기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게. 그럼 보면 다 4배 맞지? 이게 D니까 4D니까 근원직경의 4배. 접시분도 그래서 뿌리분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근원직경의 4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뿌리분의 깊이. 깊이는 여기 이 세로 부분 여기가 깊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접시분은 이 근원직경의 몇 배예요? 그러면 2D니까 2배. 2배. 그렇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분 보면은 뿌리분 크기 몇 배야? 뿌리분 크기? 4배요. 4배. 이거 항상 외우고 했었지? 뿌리분 크기 4배. 그래서 4배. 그러면 여기 깊이 몇 배예요? 그러면? 2배? 2배? 3배? 3배. 여기 2D, D 합치면 3D잖아? 그래서 3배. 3배가 되는 거고. 다음에 그럼 조개분. 조개분 그러면 뿌리분 크기 몇 배예요? 뿌리분 크기? 4배요. 4배. 자, 그러면 뿌리분의 깊이는? 4배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배.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이 세로 부분 해당되는 게 깊이. 그래서 그런 직경의 2배, 3배, 4배가 되는 거고, 크기는 다 똑같이 4배, 4배, 4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도 해야 되지만, 접시분은 뿌리분 크기가 4배고 깊이가 2배이다. 보통분은 3배이다. 저기분은 4배이다. 라고 이 각 그 뿌리분의 종류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게 이 순서만 알면 되는 게 접시분, 보통분, 조개분 순서대로 깊이가 2, 3, 4, 2배, 3배, 4배 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만 알아두자. 접시, 보통, 조개 2, 3, 4 이렇게.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뿌리분 크기는 다 똑같이 4배니까 4배, 4배, 4배 다 똑같으니까 깊이만 알면 돼요. 깊이 2, 3, 4 접시, 보통, 조개 이렇게. 자, 그리고 그래서 뿌리분의 종류에서 각 그 분마다 어떤 수정이 들어가는지도 알아두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뿌리분의 그 굴치, 뿌리분의 뜨기고 뿌리분 감기 보도록 할 건데, 자, 뿌리분을 뜰 때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 관련된 설명들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고, 그냥 뿌리분 감을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두는데, 선생님 또 알았으면 하는 게 새끼 감기 방법, 이 그림. 이게 막 엄청 최근에는 나온 적 없지만 예전에 요즘 기출문제는 또 예전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예전 거에는 좀 많이 나왔었어요. 이 그림이 여러 번 나왔어가지고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이 그림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A, B, C, A가 이 딱 그림 봤을 때 세 줄 한 번 감기다, 세 줄 두 번 감기다, 네 줄 한 번 감기다, 이렇게 그림을 잘 알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뿌리분을 드러낼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우리 밑에 뿌리분의 지름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이거? 네. 어디서 많이 봤었지? 네. 언제 했었어? 저번에 했었어요. 그치. 여기도 별표. 우리 그 4강에서 그 계산
계산하는 단원, 계산하는 강의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뿌리분의 지름 구하는 공식 24 플러스 n-3 곱하기 d.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n은 줄기의 근원 지름, d는 상수 나와 있는데 다시 이 지름 공식 한번 불러볼래요? 외우고 24 플러스 n 마이너스 3 곱하기 d. 자 그럼 이걸 외웠으면은 우리 핵심 문제 2-2번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줄게. 아직 다 안 풀었어요. 아니. 오케이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니요. 되게 풀 시간을 주세요, 선생님. 공식 어떻게 된다 그랬지? 24 더하기 n 마이너스 3 곱하기 d.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근원직경 n이 뭐가 돼요 그러면? 45. d는? 느티나무가 상록수야 낙엽수야? 낙엽수요. 낙엽수니까 숫자가 어떻게 돼? 3. 3. 그러면 24 플러스 45 빼기 3. 42. 42 곱하기 d. 3. 이게 3이니까. 그러면 42 곱하기 3을 먼저 해야겠지. 그러면 3 하면 126. 126이 되는 거고 결국에 24 플러스 126 하면 1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올 가능성이 또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뿌리분 뜨기랑 뿌리분 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자면 뿌리분 뜨기 할 때 수영이 사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잡초음을 제거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뿌리분 감기 할 때 굴치폭은 30cm 이상 크게 해서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뿌리분 크기는 줄기지름의 3, 4배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뿌리분 뜨기 없고 뿌리분 감기 할 때는 뿌리분 들기 어려울 때 뿌리분 주위 2분의 1 정도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요. 2분의 1 정도 파내러 갔을 때부터 뿌리 감기 하고 그다음에 뿌리분 모양을 정리하고 절단한 뿌리는 칼로 깨끗이 다듬은 다음 방부제를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끈으로 뿌리분 측면을 위에서 아래로 감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아까 해왔던 거 밑면과 윗면을 석줄, 넉줄, 5줄 감기를 한다. 그 다음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다음에 녹화마대나 녹화 테이프로 뿌리분 측면 감고 그 다음에 끈으로 위아래 감아주는 방법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굴치 단원까지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뿌리분까지 한번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뿌리 돌림을 해볼 차례입니다. 자 뿌리 돌림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이 뿌리 돌림이 목적이 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 돌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잔뿌리를 발달시켜서 이식력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식력이 약한 나무를 대상으로 이식력을 높이기 위한 거를 하는 게 뿌리 돌림입니다. 그래서 뿌리 돌림을 목적까지 해봤었고 그럼 이제 뿌리 돌림의 시기에 대해서 볼 건데 중요한 거는 이 6개월에서 1년 전에 실시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6개월에서 1년 전에 이 수목에 언제 실시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은 이식하기 1, 2년 전에 실시해야 되고 봄에 뿌리 돌림한 낙엽수는 당연히 가을이나 이듬해 봄에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고 이런 그 시기상 문제가 또 선지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작업 방법 우리 지난번에 했던 뿌리분 크기는 구찰 때 마찬가지로 근원직경의 4배에서 6배 그래서 근원직경의 4배 이 숫자 4배를 또 잘 기억해야 돼요. 4배 큰 나무 같은 경우에 뿌리 돌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3가지가 있으니까요. 꼭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수목의 운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운반을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 건데 여기 이제 이것도 한번 잘 표시해 두세요. 이거 대형 수목 운반 시 사용되는 장비 여러 번 나왔어요. 장비, 체인블록, 크레인, 백호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도 여기 숲이 분개진 방지 그 다음에 바람 피해를 방지하고 숲이 손상을 방지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밑에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 특히
나무 심는 방향은 뿌리분의 차 옆쪽으로 오게 하시고 내릴 때는 편리하게 한다. 이게 오답으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별표 하나 써도 돼요. 알아둬야 될 거는 꼭 앞쪽으로 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적어요. 뒤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 차의 뒤쪽에 싣는다.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그럴싸해 보여요. 뒤쪽에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앞쪽에 와서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하면 안 된다. 뒤쪽에 나오면 틀린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은 식재집안의 조성에서 알아둬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거 여기 2번 핵심 이론 5번에 2번 여기 별표 치세요. 그래서 교목은 1대3 관목은 1대2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교목 몇 대 몇이요? 자, 관목 1대2. 그렇게 잘 기억해야 되는데 쌤이 또 하나 또 알려줄게요. 비탈면에 딴 거 어떤 걸 알려줄 거냐면 뭐 여기에 땅 깎기를 할 때 단단한 바위의 경우 비탈면 기울기 이거는 1대 0.3에서 1대 0.8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땅깎기 할 때 단단한 바위 경우 비타민 기울기는 1대 0.3에서 1대 0.8로 한다. 그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수목식재 보조재료 그래서 각 지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디귿 당김주령 지주에게 별표 치세요. 이거 많이 나왔었어. 특히 이제 어떻게 많이 나왔냐면 대형나무나 대형나무 관련해가지고 좀 큰 나무 할 때 사용하는 지주는 무엇인가요? 하면 당김줄형 지주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김줄형 지주는 대형나무에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우리 비읍 하나 더 적어주자. 비읍의 연결형 지주. 선생님 불러줄 테니까 한번 적어볼래요? 동일한 규격의 수목을 연속적으로 모아 심었거나 줄지어 심었을 때 적합한 지주 설치법 이렇게. 다음은 수목식재 55페이지에 있는 수목식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 때는 우리가 수목을 식재할 때 이 순서대로 다 한다는 거 잘 알아두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지주 세우기 별표 치세요. 지주 세우기. 그래서 지주 세울 때 주의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 세우는 지주가 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1.2 이하, 4.5 이하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세요. 지구 닿는 부분에 숲이 상하지 않도록 새끼, 타이어 튜브, 마대, 새끼 등으로 보조치 해줘야 하며 땅속에 깊이 고정시켜야 되는데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것도 선지에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밑에 오답노트 보면은 지주를 뿌리 속에 넣어서 견고히 고정된다 라고 하면 이거 역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30에서 50cm 정도 땅 속으로 30에서 50cm 정도의 깊이를 박는다 라고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또 여기 옆에다가 하나 적었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수목 굴치 후 옮겨 심는 순서. 옮겨 심기 순서. 수목 굴치 후 옮겨 심기 순서. 자, 먼저 구덩이 파기. 구덩이를 파고 나서 수목 넣기.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 숫자 3분의 2
3분의 2 정도 흙 채우기. 3분의 2 정도 흙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물 부어서 막대기로 다지기. 막대기 다지기. 구덩이 파기, 수목 넣기.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 흙 채우고 물 부어 막대기 다지기, 나머지 흙 채우기 순서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잔디의 종류가 나와서 잔디의 종류와 특성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잘해야 될 거, 우선 여기서도 뭐 버뮤다 그리스가 뭐고 켄터키 블루그리스가 어떤 거고 벤트그리스가 어떤 거고 이것도 물론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풀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난지형 잔디와 그 다음에 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와 한지형 잔디를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버뮤다 그리스 난지형, 켄터키 블루그리스 한지형, 벤트그리스 한지형, 톨페스큐 한지형, 이렇게 한국 잔디류 난지형,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난지형과 한지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여기서 켄터키 블루그리스가 어떤 잔디인지, 벤트그리스가 어떤 잔디인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지형과 난지형의 구분, 이런 것도 잘 구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을 한 다음에 또 한국 잔디에는 어떤 게 있고 서양 잔디에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나와요. 잔디에 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 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잔디, 식재의 유형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막 굳이 엄청 열심히 하나하나 다 외우기보다는 그냥 읽어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숫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나오진 않았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한번 넣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떼심기의 주의점 여기. 그래서 떼심기 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처음에 떼짱, 그 잔디 이렇게 한 떼짱, 이 한 장, 이거 떼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자리 부분에 흙 충분히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떼짱 위에도 떼밥을 뿌린다 라고 나와 있고, 공사 시공할 때는 한 매당 2개 떼꽂이를 꽂아서 한다. 그냥 이렇게 주의사항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부분 잔디 파종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디 파종할 때 생육 환경에 대해서는 읽어보도록 해요. 그냥 잔디 파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참고 정도로 읽어두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떼밥 주는 거, 배토, 이게 더 중요합니다. 2번. 이게 더 중요하고, 이 중에서 이 배토, 떼밥 주는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별 붙이세요. 시기. 언제 그 잔디에 떼밥을 줘야 되느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 난지형 잔디는 6월에서 8월에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혹은 5월에서 7월. 그 선지에 선생님이 기출문제 분석해보니까 6월에서 8월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5월에서 7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6월에서 8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결국은 똑같은 거니까 시기가 숫자를 둘 다 알아줘야 돼요. 그냥 6월에서 8월, 5월에서 7월. 헷갈리면은 그냥 5월에서 8월 사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두면 돼요. 그래서 5월에서 8월 사이가 떼밥을 주기 괜찮은 시기다. 난지형 잔디. 그래서 기출문제 몇 번 이렇게 나왔어요. 난지형 잔디가 떼밥을 주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그러면 6월에서 8월 혹은 5월에서 7월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배토 방법, 여기도 잘 알아두세요. 배토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떼밥은 이렇게 모래 2, 바특 1, 유기물 약간 섞어서 사용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고, 나머지 부분도 배토를 어떻게 하는지, 떼밥을 어떻게 주는지 또 잘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대취는 선생님이 여기에 넣어놓긴 했지만 시험 문제에 딱 한 번 나와서 딱 한 번 대취 단독적으로.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넣어놓긴 했는데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으니까, 딱 한 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딱 한 번 나왔던 문제는 그 우리 바로 다음 거 여기 핵심 예제이 3-3 이렇게 나왔었어요. 대치란 지표면과 잔디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 등이 서로 섞여 있는 위층을 말한다.
대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대치의 특징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책 보면 쭉 대치의 특징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대치가 이런 거구나 라고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잔디 떼밥을 주는 시기, 그 다음에 떼밥 주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잔디 파종까지 해가지고 기초 식재 공사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우리가 조경 재료, 기초 문제 미리 한번 풀어봤을 때 이런 거 많이 나왔지. 그 플라스틱의 장단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석재 이런 거 장단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철 이런 그 재료들에 관해서 배워볼 거고 그 재료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싫어했었던 것 중에 하나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 벌레들 조경 관리 파트에 대해서도 나머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